반갑습니다. 동영상 만들기 첫 도전인데 어설프고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도전한 건데 마이크도 안 되고 화면 조절도 안 되고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전혀 되는 것이 없었는데 일단은 해보자. 응? 동영상이라도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첫 손을 디뎠고, 본 내용은 이번 하락장에 손실 중이라서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내 종목이 마냥 상승하기만을 바라는, 멍 때리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는 아예 컴퓨터를 끄거나 스마트폰을 보지를 않거나 주식장을 보지 않는, 언젠간 내 주식이 오르겠지 하며 아예 회피하는, 외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매매 기능이나 매매 방법이나 그런 것을 연습 삼아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재차 상기시킨다는 차원의 본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현금 없이도, 당연히 현금이었겠죠. 물려 있으니까 현금 없이 단가 낮추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단순한 방법입니다. 520 매매법, 5일선, 21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가 주식을 조금이나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선매도 후매수,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면 선매수 후매도, 그런 식의 단가 낮추기인데 역발상 차원으로 선매도를 해서 나중에 다시 잡는 거예요. 역발상.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사례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사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일 열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버벅거려서 잠시 멈췄었습니다. 제가 편집 기능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무편집으로 본 동영상을 오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공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어설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에 보면은 까만 동그라미 선에 보면은 최초 매수가 적혀 있고, 빨간 동그라미 선에 보면 최초 매수가 46,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적으로 요 시점에 46,000원이든 45,000원이든 매수할 만한 자리였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두 곳을 한 사례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46,000원에 잡든 45,000원에 잡든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 없이 단가 낮추는 법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최초 매수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요 근처에서 잡았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한 후에 양봉이 3개가 나오고 상승할 것 같이 5일선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홀딩 하겠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와서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21선을 터치한 후에 짧은 꼬리를 만들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홀딩을 하시겠죠. 그 다음날 십자봉이 나왔는데 이날도 역시 21선을 이탈을 하였으나 다시 반등을 해서 긴 꼬리를 밑꼬리를 만들면서 21선을 지지를 했어요. 이날도 당연히 홀딩을 하실 겁니다. 왜냐? 매수가보다 높은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음날 그런데 반등을 하는 척 하면서 짧은 윗꼬리를 만든 후에 음봉으로 21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듭니다. 근데 21선 이탈을 할 때 61선도 같이 이탈을 하죠. 그때 손절이 아니라 또 약수익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가격에 매도를 쳤을 수도 있어요. 매수가와 동일한 가격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급이나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매도를 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날 음봉을 맞고 그 다음날 개파락을 맞고 걷잡을 수 없는 음봉에 이제 손실권으로 들어서면서 울상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나 5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찍고서 내려오는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납니다. 이날은 더 지켜보겠죠. 다음날 왜 돌리는 건지 저점이지. 그런데 일반 초보들은 어설픈 초보들은 이날 추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추매를 자신감 있게 있으면 추매를 할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추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통 제 개인적인 SNS 지인들과 책방에서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락시 추매는 무조건 하지 마라. 지가 내려가고 싶을 때까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까지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여유를 갖고서 하락 멈춘 후 반등시 잡아도 늦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빨간 글씨가 있죠. 추매는 반등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상에나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난 뒤에 되돌려 보면은 이 말이 맞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추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캔들 설명에 들어가서 여기 장대 양봉 나왔는데 잡으신 분도 있고 안 잡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다음날 봐서 매수를 하겠다 결정을 하신 분은 음봉을 나온 상태에서 이제 못 잡았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치고 올라가서 양봉을 만들면서 21선 근처까지 갔었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분봉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나 어쨌든 간 요때 추매를 하실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립니다. 왜? 무엇 때문에? 5일선 자체가 너무 가파릅니다. 꺾이는 각도가.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옆에 보면은 5일선이든 21선이든 어떤 선이든 간에 V자 반등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강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2, 3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눕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이평선들이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V자로 훅 올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쉬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와야만 됩니다. 그 자리가 요 밑에 녹색 사각으로 해놓은 자리가 있죠.
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겠어요. 요때는 매수할 만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얘가 계속 올라가질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꼬리를 달아 위든 아래든 양쪽 십자봉을 계속 만드는 거죠. 어? 사성이죠. 지금 별이 4개의 십자성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누군가가 강하게 누르고 있고 밑에서도 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강하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 항상 그렇습니다. 이 개개인의 캔들도 그렇지만은 이평선이든 뭐든 간에 어떤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면 그거는 급락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캔들이든 이평이든 뭐든 간에 어떤 보조 지표든 간에 돌파를 시도했을 때 세 번째 실패를 하면은 급락입니다. 세 번째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방향을 정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전일 시가보다도 더 내려갔죠. 실패를 하게 되면 5일선을 깨리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급락입니다.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고 갭도 엄청난 갭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죠. 자, 여기서 아까 추매는 반등시 잡아도 된다. 이 추매는 시점은 뭘로 보느냐? 5일선으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일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추매 준비를 하시는 거죠. 5일선 밑에서는 양봉이 나오든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5일선을 돌파. 여기 보면 5일선 돌파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상승을 합니다. 장대 양봉의 힘을 믿고서 올라가는데 뭐든지 두 개의 이평선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무거운 종목들은 가벼운 종목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 개, 보통 두 개의 저항선을 돌파를 합니다. 가벼운 종목들은. 그러나 무거운 종목들은 한 개의 이평선에 갭이 있고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20선입니다. 20선을 맞지는 않았지만 20선 근처에서 밀립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20선을 돌파를 못한다라는 판단하에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매도 43,000원에 50주 처음에 100주를 잡았었죠. 그런 다음에 얘는 어디를 지지를 보느냐? 얘가 있잖아요. 5일선에서 눕고 방향을 돌리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서 잡는 겁니다. 지금 이날은 이제 5일선을 닿지는 않았지만 일단 5일선 근처에서 오면 잡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통 보면 5일선을 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을 돌파를 합니다. 제 매수를 42,000원에 50, 요 금액은 평단 43,000원 해놨는데 정확한 계산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가상적인 거니까 이런 어떤 가설을 매매법에 대한 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나 금액은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5일선에 추매를 해서 그러니까 선매도 후추매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때 그 현금으로 매수를 해서 대신 그러면 여기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에 의해서 수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주로 공매도 치고 공매도 상환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차액이 생긴 거예요. 그 차액이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 이제 수수료 제하고 뭐하고 뭐 세금 떼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나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공매들에서 저 매도를 쳐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때 재매수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 있을 때 추매를 한 거라고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현금 있을 때 이때 매도 안 치고 이때 밑에서 추매를 했다. 그리 보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재매수해서 매도는 50개를 했지만은 사기는 쉬운 한 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가가 43,000에서 42,000이기 때문에 한 주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라는 개념에 숫자는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합계가 101주가 되고 처음은 100주 샀다가 101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이 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때 아까 반 매도했을 때 20선에서 매도했다고 해서 손절친 거 아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밑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주를 더 잡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수수료를 제하고 지문시키게 하면 최소한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해서 20선을 돌파를 하고 또 20선을 지지를 하고 여기 또 녹색 사각이 있죠. 요게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할 위치가 되겠죠. 2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평선도 돌파하고 캔들도 돌파하고 거기다가 지지까지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밑꼬리 두 개 다 달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여기서 들어오셔도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여기 흐름을 본다고 단주로 삥으로 쉽게 얘기하면 한 주죠. 삥거리를 해갖고 장난을 쳐봤어요. 실제로 제가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올리고 해서 그 다음 이평선에 또 부딪히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무거운 종목은 이평선을 더구나 여기에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는 돌파를 못한다. 밀집되고 수렴된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무거운 종목들은 갭이 이평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50주를 파는 거예요. 50주를 팔고 똑같은 거죠. 밑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20선에 잡으려고. 근데 지금 20선을 안 닿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5일선도 안 잡았는데 이제는 못 잡으면 이제 헛땅 치는 거죠. 이때도. 그렇지만 일단은 근처에 오면 그러니까 뭐든지 주식은 확률이고 근사치지 정확하게 10이다 100이다 뭐 성공 확률이 뭐 100%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도 100%라는 건 없어요. 확률이라는 단어는 100%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99%를 의미하는 거지 100%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00%라는 게 있으면 확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확률이란 개념은 100%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이나 뭐 저항이나 지지선이나 마찬가지 근사값은 있어도 누가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리딩하는 사람들이 목표가 뭐 매수가 뭐 매도가 얘기를 하죠. 그걸 100%라고 생각하고 그 가격에 팔겠다고 하시는 초보들만은 그거는 아주 착각입니다. 43,000원이면은 43,500원, 200원, 300원, 42,900원 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0%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근처에 오고 얘가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다. 응? 그러면 사는 거고 그런 거지 이 근처에서 사는 거지 딱 2선만 오면서 잡을게 보면은 못 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장인이나 이제 미리 선 매매를 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선 매매를 걸어 놓는데 그런 경우는 안 걸리겠죠. 직장인들도 그럴 경우 이제 분할로 하는 거죠. 분할로 위아래. 그래서 분할이 참 중요합니다. 매수 매도도 분할로 딱딱딱딱 해갖고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평을 위아래로 분할로 그렇게 걸어 놓는 거죠. 매도도 마찬가지고 이 꼬리가 다 달려 있잖아요. 이게 60선 위에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래갖고 평균이 60선이 되면 매도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지금 일단은 매수를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일단 여기서 매수 잡는 자리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이제 뭐 잡았다라는 43,000에 51주를 잡았다는 가정하에 그럼 또 다시 100 이 한 주가 아니라 102주가 되겠죠. 아까 지난번에 101주에서 50주 팔았으니까 51주에서 또 51주 잡았으니까 102주네요. 오타네요. 그래 보유가 이제 101주가 되고 평단가가 뭐 43,500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상황 봐서는 짧게라도 그냥 익절을 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60선이 넘어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50%를 여기 120선이 120선이겠죠. 120선에 팔고 60선에 다시 잡고 뭐 그런 식으로 돌파를 못하고 밀리면 팔아야겠죠. 시장 상황이나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겠죠. 이 횡보나 돌파 시도가 길어지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힘이 센 애들은 보통 큰 장대 양봉을 만든 가벼운 애들 보면 있죠. 그 애들은 5개 봉 안에 보통 반등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길게 끄는 경우는 한번 골파기를 하든 내렸다가 다시 올리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동영상을 찍는 거라서 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생각나는 대로 그것도 파워포인트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림판에다가 그냥 제가 대충 그려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어설프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충분한 이해가 안 되면 별도의 댓글이나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리딩자도 아닙니다. 그냥 주식시장에 있었던 좀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